자, 지난 시간까지는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봤고,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자기를 조절하는지 회복하는 과정까지 살펴봤어요. 오늘 배울 거는 기상과 관련된 기상이변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곳곳에서 지금 현재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름 겪어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덥죠. 특히 2018년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했었죠. 이런 것들이 기상 관측학자들은 미래에도 이와 같거나 아니면 더 심한 경우가 생길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후변화가 뭔지를 보도록 할게요. 기상이변, 보통 지난 30년간의 평균 기상과 아주 달랐을 때, 기상현상이 달랐을 때를 기상이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8월 날씨, 7월 날씨 평균적으로는 거의 한 30도였는데 어느 순간 40도를 찍어버려. 그럼 그 해는 기상이변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상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면은 날씨와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라는 말도 쓰고 기후라는 말도 쓰는데 날씨는 어느 때 쓸까? 요 둘 중에서 어떤 데에 해당할까? 그날 비, 구름, 바람, 기온 상태를 나타낸 것은 무엇일까? 일정한 지역에서 해마다 평균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대표할 만한 대기 상태. 둘 중에 뭐가 포함이 되지? 그렇지. 가는 날씨가 되겠고 나가 기후가 되는 거예요. 대표할 만한 대기 상태, 온대 기후다, 열대 기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후. 날씨는 어제 날씨는 어땠니? 오늘 날씨는 맑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날의 날씨를 얘기를 해요. 기후가 30년 동안의 평균적인 대표할 만한 상태를 얘기를 했는데 기후 변화는 뭘까? 대표할 만한 게 변했다는 소리지. 기후변화. 일정 지역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후가 천천히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는 기후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온대 기후였는데 점점 아열대 기후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사람들이, 기상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한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천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의 차이점, 그럼 뭔지 알겠지? 기후변화는 천천히 일어난다면 기상이변은 그 해에만 특징적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기상이변이 강도와 간격을 달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구 곳곳의 기후가 점차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는 계속 30년 동안 30도였는데 올해 갑자기 40도야. 그럼 기상이변이겠죠? 근데 내년에도 40도야. 그 후년에도 쭉 40도야. 이 말은 뭐야?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소리는, 갑자기 바뀌고 있다는 거는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지. 한 번 딱 일어났을 때에는 기상이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은 그거는 기후의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기후 변화를 알아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작년 날씨 알 수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나와요. 그럼 한 10년 전 날씨는 그것도 인터넷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100년 전 날씨는 누군가의 일기장을 보면 알겠지. 그런데 1000년 전에, 10,000년 전에, 10만 년 전에는 날씨가 어땠는지, 기후가 어땠는지 어떻게 알까? 물론 그날 당일의 날씨는 알지를 못해도 그 해는 심각하게 더웠다. 또는 그 해 겨울은 심각하게 추웠다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때에는 사람이 기록을 안 남겼으면은 자연의 기록을 볼 수밖에 없겠죠. 과거 기후 변화를 알아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적암과 화석 연구를 통해서 이게 여기에 쌓여 있는데 어느 때에는 화석이 고사리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소리는 습했다는 소리지. 어떤 곳에는 화석이 추운 곳에서만 사는 동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날씨가 변한 거죠. 따라서 화석이 어떻게 되는지, 퇴적암이 어떤 식으로 쌓였는지에 따라서 기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지방의 빙하 코어 분석, 영화에서 투모로우 같은 경우가 맨 처음에 뭘 하냐면은 빙하 밑을 뚫어요. 길다랗게 뚫어가지고 빼내면은 빙하에 나이테처럼 줄이가 있어. 이 말은 여기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쌓이려면은 한 몇만 년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 요때 층을 보니까 색깔이 좀 진해. 좀 색깔이 연해. 이때에는 좀 추웠구나. 좀 더웠구나. 라는 것을 빙하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극지방 같은 데서 그런 조사를 많이 하겠지.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교과서의 253쪽 그림 4-17을 보면 빙하 코어. 빙하 코어에는 나무의 나이테처럼 층이 나타나고 이를 분석해가지고 기후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극지방의 빙하 코어 분석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뭘 알 수 있을까? 나이테 분석을 통해서. 잘 보세요. 나이테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나무의 나이테가.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중심이 여기야. 1년마다 나이테 하나씩 생긴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마다 나이테 간격이 달라. 1년에 이만큼 자라고, 그 다음 연도에 이만큼 자라고, 그 다음 연도에 이만큼 자라고, 그 다음 연도에 이만큼 자라. 이 말은 뭐야? 1년마다 자라는 간격이 다르다는 소리는 나무의 생장 속도가 다르다는 소리지. 이 말은 생장 속도가 나이테 간격이 굉장히 크다. 나이테 간격이 크다. 나이테 간격 크다. 또는 나이테 간격이 다른 색깔로 해줄게요. 나이테 간격이 작다. 이 말은 뭘까? 나이테 간격이 작다. 자, 나이테 간격이 크면은 나무가 잘 자랐을까, 못 자랐을까? 잘 자란 거지. 나이테 간격이 작다는 소리는 잘 못 자란 거죠. 따라서 그 해에는 온도가 어떻다는 소리야? 잘 자랐다는 소리는. 나이테 간격이 크다는 거는 그때는 따뜻했다. 그 해가 따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못 자랐다는 소리는 그 해가 추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럼 요거 봅시다. 그럼 첫 해에는 어정쩡했고, 둘째 해에는 어땠어? 추웠고, 세 번째 해에는 아주 따뜻했고, 네 번째 해에는 적당히 따뜻한 거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나이테 분석을. 즉, 과거와 오늘날의 기후 관측 자료를 비교하면은 지구의 기후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또 세계는 왜 이렇게 더워지고 있을까? 왜 이렇게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또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구온난화, 지구 표면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거죠. 온실 효과와 온실 기체. 온실 기체 때문에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거지. 비닐하우스 속에가 추워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따뜻하듯이 온실 효과라는 게 어떤 건지 봅시다. 지구의 대기에 따라서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일어날까? 무엇이 비닐과 같은 역할을 할까? 그걸 온실 기체라고 얘기하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대표적인 예가 몰랐겠지만 수증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예가 뭐 있지?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테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온실 효과는 무조건 나쁘다. 아니야.
빛이 들어오면, 태양의 열기가 들어오면 얘네들을 가뒀다가 보내야지 햇볕이 없는 밤 같을 때에도 따뜻한 거야. 예를 들어서 대기가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들어와도 가둘 수가 없으니까 밤이 되면 영하 70도, 60도 막 그래. 근데 우리 지구는 온실 기체가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유지가 될 수 있고 온도 차, 변화가 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온실 기체가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온실 기체는 꼭 필요해요. 수증기 꼭 있어야 되겠지. 물이 있으니까 수증기가 생기고 그 수증기 때문에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고 보호할 수가 있어. 그럼 온실 효과는 무조건 좋은 건가요? 우선 필요는 하긴 한데 온실 효과가 너무 일어나는 게 위험한 거지. 무엇이 그렇게 온실 효과를 심하게 일어날까? 수증기가 갑자기 심해지진 않지.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빈칸으로 쳤던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온실 효과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증막에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점점 이상기후와 더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4번 지구온난화의 원인이에요. 대기 중 온실기체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져요. 온실 효과가 심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이 된대요. 그 중에서 뭐가? 이산화탄소가 좀 심각하죠. 지구온난화의 영향.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은 지구 극지방의 빙하가 감소해요. 감소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육지 쪽에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지? 해수면이 올라가요. 바닷속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 올라가진 않는데 땅 위에 있는 애들이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들이 물에 잠기죠. 그리고 문제는 빙하 속에도 뭐가 있냐면은 탄소들, 이산화탄소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빙하가 녹으면은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유입이 되고 그 이산화탄소 때문에 더욱 더 심한 온실 효과,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기본 체크 보면서 무슨 말인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틀 전의 기온과 오늘의 기온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기후변화라고 한다. 아니죠? 그걸 날씨변화라고 하지. 기후변화는 오랫동안, 30년 정도 오랫동안 그걸 기후라고 얘기를 해요. 극지방의 빙하 코어를 분석하면 나이테처럼 오랜 시간 동안 지구의 기후가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은 전부 다 온실 기체이다. 맞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천천히 따라오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지구온난화와 지구에너지의 순환이에요. 에너지가 순환을 해요. 어떤 곳은 에너지가 많고 어떤 곳은 에너지가 적어요. 이거 1학기 때 배웠었지. 뭐지? 극지방, 북극 이랑 적도 중에서 어디에 에너지가 남아 돌아요? 적도에 에너지가 남아 돌아. 북극은 작아요. 왜 그럴까? 왜 에너지가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을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고도가 다르기 때문이야. 여기는 머리 위에 와서 태양의 에너지 밀도가 높다면 여기는 서 있는 사람한테 옆에서 오기 때문에 1학기 때 배웠죠? 옆에서 오기 때문에 여기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따라서 적도는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남아 돌아요. 과잉. 그리고 북극에는 에너지 또는 남극에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적도에서 남아 도는 에너지를 북극이나 남극으로 보내야 되겠지. 그렇게 보내는 애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지. 첫 번째로 대기, 기체. 두 번째로 물, 해수의 대순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기의 대순환에 대해서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각각 3개의 순환세포를 형성하는 대기의 순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가 헷갈릴 거야. 요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있고 적도가 이렇게 있어요. 적도. 여기는 북극. 여기는 남극. 어디에 에너지가 남아 돈다고 했었지? 여기에 적도의 에너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의 온도가 어떨까? 뜨겁겠지. 그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갈까? 옆에다가 적어 놓을게. 잘 봐. 적어 놓으세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 여기는 추워요. 차가워요. 여기는 뜨거워요. 그럼 공기가 어떻게 될까? 여기서 데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지. 여기서는 차가워진 공기는 어떻게 될까? 차가워진 공기는 이렇게 내려오겠지. 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여기가 비니까 따뜻한 공기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면서 이 자리에 공기가 비니까 차가운 공기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 순환, 공기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온도 때문에.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높이에 따른 공기의 온도 잘 보여줄게요. 적도가 뜨겁다고 그랬어. 뜨거우니까 공기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야 되겠지. 높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북극은 어떻게 될까? 공기가 차가우니까 내려가겠죠. 남극도 어때? 추우니까 공기가 내려가야 되겠지. 선생님 올라가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잖아. 그건 알고 있지? 내려가요. 지표면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 뜨거워진 공기는 저 비어 있으니까 어디로 갈까? 이렇게 가겠죠. 차가워진 공기는 어떻게 갈까? 요 빈자리로 오겠죠. 요게 뭐야? 대기의 대순환이에요. 남극 쪽 볼까? 여기서 뜨거워진 공기가 올라가면서 비어있는 상공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차가워진 공기는 다시 적도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크게 남극과 북극 쪽으로 이동을 해요. 어느 때에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맞아요. 근데 하필 지구는 자전을 해요. 게다가 추가로 하필 지구는 구해요. 즉 따라서 여기는 길이가 길고 여기는 길이가 짧아요.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하더라도 어디가 회전하는 속도가 더 빠를까? 적도가 회전하는 속도가 더 빠르고 하루에 한 바퀴인데 여기는 가는 거리가 적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요. 즉 구 모양이라서 각 지점마다 회전하는, 자전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끊어지게 돼요. 어디서 끊어지게 될까?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30도와 60도에서 끊어져요. 선생님, 남반구는 안 끊어지나요? 남반구도 당연히 끊어지지. 30도, 60도에서 공기순환이 끊겨요. 왜? 속도가 다르니까. 돌아가는 속도가 다르니까 바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끊어지게 됩니다. 어디서 끊어진다? 여기서 끊어진다. 여기서 끊어진다. 여기서 끊어진다. 여기서 끊어진다. 이 부분은 다시 돌려보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올라왔던 따뜻한 공기가 쭉 가다가 어디서 떨어져? 30도 위치에서 떨어져요.
위도 30도 위치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의 순환을 일으켜요. 0도에서 적도에서 30도까지는 이렇게 순환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요걸 셀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의 세포처럼. 그럼 30도에서 60도는 어떻게 될까? 30도가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당연히 30도가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30도가 내려가고 내려갔으니까 어디로 이동해? 60도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요. 그리고 여기서 끊어졌으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30도 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셀을 만들어요. 마지막 북극에서는 어떻게 될까? 극지방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60도 지점에 오다가 여기서 끊어져 가지고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0에서 30, 30에서 60, 60에서 90 세 단계로 대기의 대순환 흐름이 끊겨요. 남반구는 어떻게 될까? 남반구는 똑같아요.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도 어떻게 될까? 내려갔으니까 내려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려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뭐만 하면 돼? 순환만 그리면 돼요. 선생님 여기는 왜 끊어졌나요? 좀 전에 얘기했었지.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지구의 모양이 구 모양이라서 자전 속도가 달라서. 그럼 이제 지표면에는 어떤 바람이 불까? 지표면에는 어떤 바람이 불까? 잘 보세요. 0도에서 30도, 적도에서 30도 사이에는 어떤 바람이 불까? 30도에서 적도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일어날까? 아니면 적도에서 30도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일어날까? 1번일까? 2번일까? 정답은 1번이에요. 왜 1번일까? 여기가 지표면이니까. 선생님 여기도 지표면 아니에요? 여기는 높은 곳이야. 사람이 닿는 곳이 아니야. 여기가 사람이 살고 있는 지표면이에요. 지표면의 바람은 어디로 불고 있다? 적도 방향으로 불고 있어요. 찾는 거 어렵지 않지? 그러면 30도에서 60도까지는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어요? 60도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북극에서 60도 사이에는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어? 60도 방향으로 내려오는 바람이 불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도 어떻게? 60도 방면으로. 여기도 어떻게? 60도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헷갈리는데 여기다가 표시해 주세요 라는 사람이 있을까 봐 표시를 할게요. 자, 어디 방향으로 분다? 적도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30도 방향으로. 아니 30도에서 적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요. 30도에서 60도까지는 어느 방향이 불어? 표시했지? 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요. 마지막으로 북극에서 60도 방면으로 내려오는 바람이 붑니다. 이게 크게 대기의 대순환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30도에서 적도 방면으로 30도에서 60도 90도에서 60도 위도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요게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면 95%가 끝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지구는 자전을 하는데 둥글기 때문에 구 모양이기 때문에 어떻다고 했어? 적도의 회전과 회전 속도와 극지방의 회전 속도가 다르다고 했어요. 자, 10초 동안에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해봐.
요 적도에 있는 애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한 바퀴 도는데 이 정도 속도야. 적도는 북극 지방은 어떨까?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도는 속도가 어때요? 차이가 커. 차이가 커. 그렇기 때문에 적도의 자전 속도와 극지방의 자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힘이 존재를 해요. 그 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전향력. 안 써도 돼요. 코리올리의 힘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건 다 무시하고 뭘 생각하면 되느냐? 진행 방향에 코리올리 힘, 전향력 때문에 진행 방향에 무조건 북쪽 지방에서는,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휘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볼까? 북극에서 60도 가는데 어떻게 돼? 가면서 어느 쪽으로 휜다고? 오른쪽으로 휜대.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휜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두면 돼?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면 돼. 30에서 60으로 갈 때에는, 위도 30에서 60도로 갈 때는 어떻게 가? 아래에서 이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이 어느 쪽이야? 이쪽이지. 이렇게 휘어. 바람이. (30에서) 적도로 갈 때에는 어느 쪽으로 휘어?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니까 이쪽으로 휘어. 남반구로 와서는 왼쪽으로 휜다고 했어요. 가는 방향이 왼쪽으로 휘어. 어느 쪽으로 갈까? 이렇게. (30에서) 60으로 갈 때는 가는 방향에 왼쪽으로 휜다고 했으니까 이쪽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남극에서 60도로 갈 때에는 왼쪽으로 휜다고 했으니까 이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바람이 불까? 우리 한국은 위도 한 37도쯤 있으니까 어떤 바람이 불까? 남쪽, 서쪽 바람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불겠죠. 1년 내내. 이걸 대순환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계절마다 조금씩 바람이 다르긴 하겠지만, 기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전체적인 순환은 그런 형태로 와요.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바람, 서풍이라고 할까? 동풍이라고 할까? 오는 쪽이 중요하니까 무슨 바람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편서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편서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유, 내 미쳤나. 30에서 60, 편서. 그럼 적도에서 30도랑 사이는 뭐라고 부를까? 선생님, 편동풍이죠? 편동풍이라고 해도 맞는데, 일반적으로 뭐라고 쓰냐면은, 주로 옛날 유럽 시대 때 식민지를 적도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동남아 쪽에 많이 세웠기 때문에 식민지를 남미, 이런 데가 다 적도에서 30도 사이, 즉 식민지를 세우고 그쪽에다가 이제 식민 지배 하에 물품들을 많이 교역하고 그래서 무역을 많이 했다. 근데 그때 부는 바람이 무역하는데 참 도움이 됐다 해서 얘네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무역풍이라고 불러요. 좀 슬픈 거죠? 마지막으로 제일 극지방, 북극 쪽이랑 남극 쪽의 바람은 뭐라고 부를까? 잘 알고 있지?
편동풍이죠. 동쪽에서 오니까. 여기도 풍이라고 불러요. 동쪽으로 붙어오는 바람이니까.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가니까 편동풍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대기의 대순환에서 주로 무슨 바람이 분다? 편서풍이 분다. 계절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1년 내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자, 약간 어렵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보고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금방 따라 할 수 있어요. 요 그림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교과서 255쪽에 나와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적도가 한 여기쯤에 있어요. 0도. 그리고 30도. 위도 30도. 위도 한 60도. 여기가 북극. 위도 90도라고 해봅시다. 무슨 바람이 분다고? 요쪽이 서쪽이고 쫙 폈으니까 요쪽이 동쪽이라고 하면은 60에서 90도 사이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편동풍이 분다고 했어요. 30에서 60도 사이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이 분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0도에서 30도 사이에는 무역하기 좋은 편동풍, 다른 말로 무역풍이 불어요. 이게 왜 그렇다? 지구 에너지가 극지방은 적고 태양에 의한 에너지가 적도는 남아 돌기 때문에 그걸 기체로 보내기 위해서, 대기 중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3단계, 0에서 30, 30에서 60, 60에서 90, 남반구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셀이 나눠지게 되고 그 셀이 코리올리 힘, 편향력, 전향력 때문에 오른쪽,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휘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어디 나온다고 했었어? 교과서 255쪽에 그림에 나온다고 했었어요. 선생님, 왼쪽은 이 모양이 아닌데요. 동글동글한 모양인데요. 이거는 해류야, 바다. 바다의 흐름이니까 요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하튼 기체는 이렇게 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